안녕하세요, 밴드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장의 색깔이 바뀌는 첫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이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한국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고 1월은 정말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매우 우울한 시간이었죠. 홍콩에 이어서 전 세계 꼴찌 수익률을 달성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올해 들어 꼴찌였던 홍콩 지수와 코스피가 반등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가 홍콩 증시와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양책들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했고, 국영기업 역외 계좌를 통해 가지고 홍콩 증시 안정기금으로 2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70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오늘 29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주식 대여 서비스를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못하게 한다는 정책인 거죠. 홍콩과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중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한국 코스피 증시도 함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 외국인의 자금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 차트는 2015년도서부터 외국인들이 이머징으로 투자하는 자금의 흐름을 주간 단위로 그린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이머징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MSCI 이머징 ETF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고, 한국은 4위 정도로 12%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머징 자금으로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한국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올 1월 달 들어서 미국의 채권 금리도 반등하고 달러 지수도 반등을 하면서 이머징에서 자금이 유출될 때는 한국이 피해를 봤다면, 지난주에는 반대로 한국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외국인 수급 동향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현물에서 5,468억 원을 순매수했고, 선물에서 5,700억이 넘는 금액을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에서 1.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코스피에서 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반등한 산업과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산업을 보면은 한국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와 이마트와 백화점이 포함되어 있는 유통업,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건설주가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을 주도한 산업과 종목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노잼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성장성도 없는 그런 유통과 은행, 건설, 유틸리티 종목들이죠. 하지만 이들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 싸다라는 거죠. 바로 PBR이 매우 낮은 종목들입니다. 2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기관들이 한국거래소에서 민생토론회를 진행을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앞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부가 국내 주식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일본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일본 증시의 성공 이유를 한국에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이유에는 기업들의 실적 이외에도 정부의 정책 변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가장 먼저 2년 동안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했었죠. 그리고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여행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일본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주식시장 정책을 보면은 한국의 ISA와 동일한 NISA 혜택을 이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원래 연간 120만 원까지 투자를 하면서 5년간 비과세가 가능했었는데 2024년 올해부터 새로운 NISA가 시행되면서 투자 한도도 240만 원까지 늘어나고 비과세 기간이 무기한으로 상향된 거죠. 그리고 일본 거래소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들한테는 자본 수익성이랑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행 목표까지 공개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본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배당을 더 많이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낮은 자산들을 처분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러한 정책들 효과로 지금 일본 증시는 1990년도 고점을 찍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을 뒤로하고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도 코로나 이후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었던 2021년 그리고 2022년을 제외하면 사실 2010년 이후서부터 2000포인트 초중반에서 지겨운 박스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스피 내 기업들은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ROE가 2010년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고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보면 한국 정부의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저PBR 종목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리스트는 1월 18일 날,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저PBR 종목이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10% 넘게 상승하는 기업들을 낮은 PBR 순으로 나열해서 공유해드린 겁니다. 오늘 상승세를 이끈 종목들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반등일지는 먼저 정책 기대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개별 종목별로 올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산업의 환경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한국 정부가 다음 달에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이 먼저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먼저 주요 투자 지표들을 비교 공시하게 해서 어떤 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쉽게 발표한다라고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자기들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를 개선시키는데 앞장선 우수 기업만으로 만들어진 ETF를 만들어서 개인들의 자금이 이런 좋은 기업들한테 쏠릴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PBR이 한 배가 안 됐었던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나서 PBR이 한 배가 안 됐었던 기업들의 비중이 전체 상장 기업 중에서 비중이 51%에서 41%로 개선됐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한국 정부가 어떤 세부 내용들을 포함시킬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일본에서 이런 정책들이 증시에 부양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변화로 기업들도 정말 주주 환원 정책을 올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면 한국 주식시장에도 희망이 있어지는 거죠. 이런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코스피는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2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과 실적 전망치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번 정책의 기준이 될 PBR을 보면 코스피는 0.9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PBR이 낮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코스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오른쪽 차트를 보면 코스피도 향후 12개월 선행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PBR도 2배가 넘는 상황에다가 올해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코스피는 순매수, 코스닥은 순매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다음 달 정책의 세부 내용들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별 밸류에이션과 올해 이익 전망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도 2주 전에 공유드렸었던 이 기업 리스트를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 스토리도 되게 좋고 산업의 변화도 좋은 기업들을 찾으시면 정책 수혜 그리고 펀더멘털 개선 포인트로 아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